그래서 만약에 2000년도 딱 해서 뭔가 2000년도에서 하를 나누면 500 딱 떨어지잖아요. 나눠서 있죠. 이거 소수점이 나오지 않고 정수가 떨어지는 년이 뭐야? 바로 윤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구구단이 뭐야? 4일은 3, 2004년도 윤년, 428, 2008년도, 4312, 16, 20 이렇게 되죠. 올해가 2020년도죠. 윤년이다. 아시겠죠? 이것도 그죠? 우리 회계 업무를 하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초반을 해요. 기초반 할 때 하는 개념이니까 이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용어할 때 분기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분기재무제표. 1, 4분기 재무제표 하면 1, 2, 3을 정부를 만들어서 가결선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 하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정보를 만드는 거고, 1년을 연차 재무제표라는데 1년의 전체를 그죠? 보고하는 있죠. 재무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용어를 구사할 때 여러분들이 좀 그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조금 알아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개념을 새겨야 될, 우리가 회계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회계는 정보라고 했는데, 그럼 정보의 구체적인 요체는 뭐냐 이거죠. 회계는 정보다. 그럼 정보는 뭐냐 했을 때 재무제표라고 했죠. 우리가 결론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되게 뭐예요? 재무제표가 뭐예요 하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면요. 한자를 조금 쓸게요. 재무제표. 재무. 재산에 관계된, 기업의 재산에 관계된 제자만 좀 아세요. 여기에 모두제자예요. 모두제. 그러면 표니까 그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에 대한 재산에 관계된 모든 표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표.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에 관계된 재산에 관계된 모든 표가 뭐예요? 재무제표란 용어예요. 그럼 기업에서 가지는 재무에 관계된 표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5개를 뭐예요? 5개를. 재무제표라고 약간 협의적으로 딱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몇 종일까요? 5종 이렇게 딱 적어줍니다. 5개를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 회계 1급에서 그죠? 다음 중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3개 여기 내고 하나 이상을 끼워서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험의 목적은요. 회계 1급을 따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기본 자격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세무 2급을 따기 위해서 밑에 과정을 거쳐가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표가 세무 2급을 따는 거예요. 회계 1급을 따는 거 아니에요. 회계 1급은 그냥 기본적으로 따요. 5개를 어떻게 그죠? 익혀야 될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뭐 이거 그죠? 5개가 있어요. 근데 앞에가 중요해요. 여기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겠죠? 이걸 세부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씩 다 공부할 건데 이걸 못하는 분이 없죠. 그 다음에 기간 뭐예요? 기간. 일정한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간손익계산서.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자본을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일정한 기간에 있죠. 현금 흐름을 3가지 형태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으로 나눠서 보고하는 표. 이걸 뭐 현금 흐름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외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있죠.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외워지면 그대로 하면 되겠고 자꾸 알려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안 돼. 주석이 뭐냐 이거죠. 주석이 뭐냐. 여기서 보면 5개 중에 주석이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주석이 좀 그죠. 주석을 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주석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 정보는 숫자 정보가 일반적이거든요. 숫자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표현의 한계가 있죠.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죠? 숫자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은 뭐예요? 예,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죠? 우리 감사보고서를 재무제표 뒷면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줌으로써 정부 용자가 뭐예요? 정보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있죠. 보충 설명문 같은 것들은 뭐예요? 주석이라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까? 한번 보면 알겠다, 그죠? 삼성전자의 감사 보고서 한 2, 3년 전에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죠? 주석,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있고, 그죠? 그래 볼까? 이렇게 돼 있죠. 첨부,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실제 재무제표라고 공시되는,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7기, 46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개가 나오죠. 작년 거하고 올해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15년도 거를 지금 펼쳤는데요. 지금 시점이 2015년도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정보를 만들 때 작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두 개를 공시해서 비교하면 훨씬 더 정보가 유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죠. 47기란 말이 뭐예요? 47년째 지금 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회계 기간이 요거예요. 회계 연도. 아, 이 연말 법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그 서류를 보고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용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그죠? 본점 소재지가 수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내국법인이 된 거야.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요. 내국법인이 된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요. 외국법인이 되는 거거든요. 관할 세무서는요. 본점 소재지가 있는 곳에 결국은 법인세 신고하거든요. 그럼 이게 용통이니까 용통세무서 내는 거지. 삼성전자의 뭐야? 법인세는 엄청날 거 아니까 몇십 조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영통세무서 관할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네요. 그죠? 나중에 이게 세법의 얘기예요.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여기 딱 보니까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걸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주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뭐 단위가 있네요. 뭐 이름도 있고 여기 단위가 있네요. 그죠? 단위가 너무 크면 그죠? 원, 1000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유동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유동자산 뭐 자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요 정보를 보충하는 말이 467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라는 게 주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67을 보면 되잖아요. 주석을. 그럼 여기 쭉 뒤에 가보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참고해 드릴게요. 쭉 해서 여기 주석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죠? 네, 전기하고 단기를.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요것도 삼성전자에 그죠? 여기 100만 원 이렇게 되죠. 혹시 삼성전자의 2015년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걸 읽어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그래서 막 단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읽어보면 135조가 돼요. 135조가 매출에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5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2015년도에 삼성전자 매출 135조라고요. 올해가 한 200조쯤 돼요. 삼성전자 매출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가가 뭐죠? 만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수익을 얻기 위한 원가가 이 정도 들었다. 마진이 이거라고요. 마진. 아까 전에 100원 주고 사서 만들어가지고 150원을 팔았으면 마진이 50원이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쉬운 용어로 말씀드렸는데 정형화된 게 좀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들은지 있죠. 쭉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여기 보면 주석이 나와요. 여기 이제 주석인데 여기 쭉 아까 인시가 측정은 이렇게 했다고 하고 매입 채무 뭐 그런 게 없나? 자, 그래서 뭐 페이지에 있죠. 매입 채무는 뭐 이렇게 했고 채무를 어떻게 측정했고 이런 자세한 말 있잖아요. 사익금은 이렇게 했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주석이 이해 되겠습니까? 되겠죠? 이 5개가 뭐예요?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재무에 관계된 모든 표가 많이 있지만 5개를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죠? 다 5종이라 했죠?
뒤에 보이게 돼 있지만 여기 적어 놓을까요? 그냥 작성 책임 아예 적어 놓을게요. 여기 옆에다가.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드냐 이거잖아요. 이걸 재무제표를 만드는 있죠.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리과장이 만듭니까? 담당자가 만듭니까? 아니죠. 이 경영자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경영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답 내는 거 감사가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만든다. 이것도 아닙니다. 경영자가 작성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왜 작성 책임이 있을까요? 경영자는 여러분들 주주로부터 자원을 위임받은 자예요. 경영자가 어떻게 뽑히는지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말고 전문 경영인을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주주는 기업은 누구 걸까요? 기업은 누구 거죠? 기업은 주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둘, 넷, 여섯, 9분이에요. 1억 원씩 출자했다 가정할게요. 자, 우리 9명이 1억 원씩 내가지고 회사 만들어서 회사를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뭔가 있죠. 이거를 회사를 운영할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나는 돈만 있고 운영을 못해. 괜히 내가 운영했다가 욕 해봐가지고 얻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다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제하고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 보고 있죠. 우리들보다는 당신이 더 운용을 잘 알 거니까 이 나의 재산을 좀 운용해 주세요 라고 있죠. 선임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주총해서 뭡니까? 대표이사의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있죠. 선임을 받아가지고 이 여러분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왜 사장님이 힘이 강하냐면 그분이 곧 뭐예요? 주주이기 때문에. 자기 사장님이 뭐예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곧 주주가 100% 주주니까 경영자도 지가 하고 주주도 그죠? 지가 하니까 그죠?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은 자르고 싶으면 바로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 경영인은요 주주의 눈치를 본다고요. 그러면 2년마다 선임할 때 있죠. 1년마다 경영성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죠. 주주들을 모아놓고 내가 당신의 재원을 이렇게 운용했노라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내가 잘했다고 말로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객관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작성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예요? 그죠?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가 당연히 있죠. 책임을 지고 이걸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죠. 기업에 가보면 이 재무상태표를 그죠? 아직도 뭐예요? 그죠?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있죠. 회사가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차대조표를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BS라고 불렀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쓰는 회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용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90% 이상은 뭐예요? 다 뭘 쓰는 거예요? 이 대차대조표를 쓰지 않아요. 재무상태표라는 말로 써요. 근데 혹 가다가 대차대조표를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대차대조표라는 있죠. 얘가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영어로 얘기해요. 보통. 다른 거 영어를 유창하게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있다고요. IS, BS 뭐 이렇게. 은행에 전화 와서 IS하고 BS 달라 하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달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나중에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나타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 중에서 있죠. 5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중에 2개가 가장 있죠. 중요해요. 2개가. 여기에 재무제표 5종 있잖아요. 중에서 5개가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개라고요. 랭킹 1위, 랭킹 2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랭킹 1위가 바로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손익계산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4번째, 자본 변동표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 너무 주석이 되는 거죠?
이 세 개는 그저 상장 기업이 아니면 자본 현금 흐름표 같은 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요. 모든 기업이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가장 있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얘를 두 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은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그냥 종류만 나오지 얘를 작성하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사람의 인간의 몸은요 신이 만들었다 가지고 머리가 하나하고 뭐 팔다리가 두 개, 뭐 팔 두 개, 다리가 두 개, 몸통이 하나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누군가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었던 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요소가 세 개라고요. 뭐를 가지고?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좀 알아주세요. Financial Position이라고요. FP라고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FP. 그죠? 재무상태표를 하지만 FP라고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약어를 쓸 때 FP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라고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영어 별로 안 써요. 몇 개만 쓸게요. 나중에 세금 계산서 이런 거 있죠. 텍스 인보이스 이런 거 TI 뭐 나중에 할 때 몇 개만 쓸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BS랑 비슷한 요소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 자본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죠? 이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 수익과 비용 이렇게 이제 요걸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요체라고 불리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예요? 그 5개잖아, 5개. 그렇잖아요. 5개를 가지고 결국은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정의가 원래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기준서에 얘기 나왔는 있죠. 이 용어를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초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외워? 대신 우리는 출제를 하면 그 용어가 있잖아요. 얘가 자산이라는 용어를 눈으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한테 설명할 때는요. 가장 쉬운 말로 내한테 설명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이걸 공부를 할 때 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원문의 자산의 정의는 뭐냐면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과거 나왔죠? 현재가 나왔잖아요. 그 자원을 통제하고 있고 미래가 나와요. 그 자원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 자원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것만, 100번 하면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렵다고요, 모든 거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통제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제가 처음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 초학자들이 외울 때. 자산은 돈이 되는 재산이다. 이렇게 하면 외울만 하잖아. 그것도 안 되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붙여야 될 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2달 후에 있을 때는, 그죠? 이 개념이 나와야 돼요. 자산이라는 건 돈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산이 되려면 기업이 그 자원을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유출이 아니고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산, 돈 되는 재산이니까. 재산 팔면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워드가 뭐죠? 유입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처음에 익힐 때는 그죠? 자산을 재산이야, 돈 되는 재산이야 이렇게 익혔다가 뭐야? 나중에 이제 이론 문제 풀 때는 뭐야? 그죠? 자산의 정의는 뭐야? 그죠? 통제와 유입이다. 이 두 개만 딱 알면 자산의 정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부채는 뭐죠? 부채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빚이잖아요, 빚. 맞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익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련해지면, 세련돼지면 빚을 졌다는 말은 과거에 어떤 사건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현재 의무. 내가 지금 과거,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의무, 과거의 의무 안 해요? 미래 의무, 미래 의무, 이런 거 안 해요? 현재 의무. 현재 내가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럼 빚을 갚으려면 미래에 뭡니까? 그죠? 경제교육의 유입이 아니고 뭐야?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자원 아닙니까?
유출이 나와요. 유출이. 돈 갚는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뭐예요? 유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라고요. 그거 뭐 다 알 필요 없잖아요. 키워드만 알면 그걸 논점을 낸다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산의 정의.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의무로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렇게 나와요. 쭉 잘 가다가 뒤에 말에 뭐 살짝 바꿔가지고. 정의, 그죠? 개념을 익혀야 돼요. 세무 2급은 그 정도를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거는 회계 1급을 목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무 2급을 합격하기 위한 재무회계 개념을 그저 올려가지고요. 쭉 올려가지고 그까지를 목표로 해서 끌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약간 어렵지만 일주일을 고생하세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일주일이 되게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좀 하면 되게 힘들고 짜증나는데 그 다음에는요. 약간 더 편하게, 약간 편해질 거예요. 특히 첫 번째가 여러분들 중에 차변대변 오늘 개념을 배울 건데요. 차대변을 모르는 분들은요. 일주일을 고생해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 약간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차대를 구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못해요. 제 개념에서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잘 못하더라고요. 안다 해도 제가 시켜보면요. 논리적으로 못하더라고요. 차변, 대변을 어떻게 기록하는 방식이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대로 안 하더라고요. 뒤죽박죽 하더라고요. 멋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있죠. 아시는 분은 내가 알아. 이렇게, 다 아는 걸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고 모르는 분들은요. 정확히 들어가지고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은 뭐냐면 여기 자녀 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요. 주주들이 낸 있죠. 출자할 때 낸 돈 있잖아요. 처음에 아까 전에 1억씩 내준 9억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납입 자본, 주주의 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